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저의 70, 95, 5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큰 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근거한 애네독 반복학습과 유사한데요. 저는 시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문제 잘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애네독 반복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일단 기본은 초기 회독 때는 범위를 넓고 얕게 공부하고 회독이 반복될수록 좁고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위의 모든 내용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대주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초기 1, 2회독 정도를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어떤 챕터가 어려워서 집중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뭐 이미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은 금방 이해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밑줄 치는 게 중요하죠. 저는 1회독 때는 가능하면 밑줄을 안 치는 걸 추천합니다.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 처음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칫 그 목적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첫 회독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표시는 하되 밑줄은 자제하세요. 그리고 2회독부터는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밑줄로 표시하는데, 회독이 반복할 때마다 밑줄 치는 색깔이나 종류를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이 집중적인 공부나 암기가 필요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3, 4회독 정도 반복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밑줄이 중첩되는 부분을 따로 자투리 요약 노트에 정리합니다. 이 노트는 말 그대로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뭐 아니면 다른 약속을 기다릴 때, 이럴 때 잠깐씩 꺼내서 암기용으로 사용하는 노트인데, 전체 범위를 계속 반복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3, 4회독 이후에는 이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를 공부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개념을 다시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들만 원래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한 시험을 공부하는데 이 요약노트 공부까지 해서 거의 한 10회독 가까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몰랐던 개념도 하루 이틀씩 간격을 두고 10번, 20번 보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다 외워집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개념을 공부할 때 이제 다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수반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반복할 수 있으려면 쓰기보다는 읽기가 빠르겠죠. 다만 저는 눈으로 대강 넘어가면 이제 자칫 디테일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에게 설명해보기 방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70, 95, 5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개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념 공부와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를 철저하게 연계를 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개념 공부를 끝내고 모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개념과 문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강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도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70% 개념이 완성이 되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70% 정도 되었다고 생각될 때, 저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한 3, 4회독 정도 되는 시점, 즉 요약 노트에 계속 반복적으로 밑줄이 쳐지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기출문제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없으면 뭐 수험서든 뭐든 예상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 전체의 한 20% 정도를 풀어봅니다. 이 시점에서 확고한 문제를 모두 풀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실전을 위해서 공부가 완료된 뒤에 풀 내용을 많이 남겨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 한 20-30% 정도는 풀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물론 완벽하지 않겠죠. 자, 괜찮아요. 아직 공부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계의 핵심은 내가 공부한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공부가 부족한지 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파악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부족한 개념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서는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출제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공부가 95% 완료되었다 싶을 때, 이 시점이 대충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 빼고는 다 된 것 같을 때인데요. 이 시점에 나머지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오답을 분석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다듬는 단계죠. 그러니까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맞은 거는 왜 맞았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답에는 복습할 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개념서의 어느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지 페이지를 적어두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5가 남을 거예요. 이 남은 5%는 짜투리 요약 노트를 마지막까지 반복 학습하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후까지 남은 애들은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망의 시험날이 다가오면, 특히 시험 마지막 날은 책을 펴고 개념을 공부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말로 남은 마지막 5%, 그리고 그 5%를 정리해둔 요약 노트와 함께 오답만 한 번씩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자주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은 조금 여유 있게 보내면서 컨디션을 관리합니다. 자, 목표를 위해서 어려운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